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원산지 관리사 시험에서 1과목 FTA 협정 및 법령, 그리고 4과목 수출입 통관을 함께 공부하게 된 안민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FTA 협정 및 법령 과목이 무엇인지, 또 수출입 통관 과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요새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등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현재는 서울에 소재한 한 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하면서 현재 만으로 8년에서 9년 정도 무역을 공부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무역 자격증 무엇이 있을까요?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외환전문역 1종과 외환전문역 2종, 보세사, 우리가 함께 공부할 관세사부터 원산지 관리사부터 관세사까지 저는 이러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격증들을 취득하면서 생긴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산지 관리사의 과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산지 관리사는 FTA가 등장하면서 생겨났습니다. FTA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바로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즉,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무역 장벽을 없애야겠습니다. 이 무역 장벽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관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선 어떻게 할까요? 뻔하죠. 관세를 없애거나 관세를 낮추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FTA에서는 협정 관세라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기본 세율이 아닌 FTA 협정 당사국 간에는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해서 기존보다 관세를 낮추거나 없는 것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FTA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를 체결한 국가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일지가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됐고요. 이러한 원산지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전문가인 원산지 관리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산지 관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1과목 FTA 협정 및 법령입니다. 이 1과목 FTA 협정 및 법령에서는 FTA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FTA가 나타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약 22개의 FTA 협정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협정 각각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FTA를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에 입법된 국내 법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즉, FTA 특례법도 이 1과목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과목 수출입 통관입니다. 이 수출입 통관 과목은 물품이 수입되고 수출되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고요. 당연히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수출입 통관 과목 또한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 1과목과 4과목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법과목이라는 점입니다. 자, 법과목의 장점이 무엇이냐? 법과목은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한 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가 잘 짜여 있기 때문에 우린 이 구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구조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학습이 되었을 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게 된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과목부터 4과목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목당 25문항씩 출제되어 총 100문항을 120분 안에 풀어내야 하는 시험입니다. 합격 기준 보시면 평균 점수 60점에 꽈락 40점입니다. 즉, 이 4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지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라면 불합격하는 구조의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개의 과목을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출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1과목과 4과목은 법에 근거한 과목이기 때문에 직접 조문을 묻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한 조문을 활용해서 사례로 만든 다음에 너가 이 조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와 같은 사례 문제도 자주 출제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 A법과 B법을 모두 주면서 너 이 법 둘 다 이해했니? 와 같은 비교형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1과목 FTA 협정 및 법령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TA 관세 특례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법한 법률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에 관한 특례법, FTA 관세 특례법입니다. 이 FTA 관세 특례법은 우리나라에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모두 담아놨습니다. 심지어 이 특례법 안에는 약 22개의 FTA 협정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외울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산지 증명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TA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산지 증명 제도는 이 물품이 우리나라의 원산지야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FTA 및 원산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부해 볼 텐데요. 여기서 주요하게 볼 것들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22개의 FTA 협정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주의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FTA의 개요와 특례법 총칙입니다. 즉, FTA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FTA 관세 특례법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수험생들이 생각하시는데 개요에서 문제 많이 안 나오고 암기해야 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원산지관리사 시험의 1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요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개요 부분 절대 놓치지 말고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산지 증명 제도입니다. 이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원산지 증명 제도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소명서와 같은 원산지와 관련된 서류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협정관세의 적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TA를 활용하는 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했죠. 이러한 협정관세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할 수도 있겠고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원산지 조사입니다. 자,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무조건 적용해 주는 게 아니었죠. 바로 원산지가
che약 당사국의 원산지여야만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속 통관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수입 신고 전에 협정 관세를 신고하고 협정 관세를 적용받은 다음 국내에서 유통된 후에 원산지 조사를 통해 이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지 조사하게 됩니다. 이 원산지 조사를 통해서 이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이 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추징이라든지 하는 국가의 보복 조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한 원산지 조사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4과목 수출입 통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법 일반입니다. 즉, 관세법 총칙과 관련된 내용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또 수출입 통관입니다. 물품이 수입되고 수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내용이 바로 이 수출입 통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이라는 뜻을 가진 보세 구역과 관련된 내용도 주요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역 조건입니다. 무역 조건이라 함은 인코텀즈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을 주요하게 다루게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선화증권, 해상화물 운송장, 항공화물 운송장과 같이 무역에서 사용되는 운송 서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수출입 통관에서 이 무역 조건이 은근히 잘 나오는데요. 이 무역 조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코텀즈, 무역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 인코텀즈에 대한 개념을 모두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인코텀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두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이 어느 시점에 이전이 되느냐, 그리고 비용이 어느 시점에 이전이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요. 위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물품이 파손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비용은 어느 시점까지 내가 이 물품의 운송하는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무역거래에서는 이 위험의 이전 시기와 비용의 이전 시기가 워낙 제각각입니다. 실무에서.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우리는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기를 정형화한 정형거래 조건을 바로 인코텀즈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과목 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입 통관입니다. 당연히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이 수출입 통관 과정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 요건입니다. 자, 과세 요건이라 함은 과세 관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이 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과세 관청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관세의 과세 요건은 총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세를 납부하는 당사자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 관세를 부과할 물품인 과세 물건이 되겠고요. 관세를 부과해야 할 그 가격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겠고요. 관세를 산출하기 위한 관세율, 이렇게 4개가 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과세 요건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전반에 걸쳐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과세 요건 파트가 제가 봤을 때 이 4개의 파트 중 가장 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것이 무역 조건 및 운송 서류 파트입니다. 무역 조건인 인코텀즈와 관련된 내용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또 운송 서류 파트에서는 선화증권의 정의, 특징, 선화증권의 종류와 같은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해상화물 운송장, 항공화물 운송장, 심지어
전자선화증권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구역입니다. 자, 보세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보세구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보세구역들의 정의, 특징, 각각의 절차적 규정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세구역별 특징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산지관리사 합격을 위한 1과목과 4과목 핵심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과목과 4과목은 법과목입니다. 법과목은 구조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우린 이 구조를 잘 활용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구조에 대한 학습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구조에 대한 학습을 우선적으로 한 후 그 파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키워드라는 수단을 활용하게 될 거고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잡아드리는 키워드는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눈에 계속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도를 나아가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러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암기식을 제공해 드리는 방법으로 반드시 암기하게 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화 학습법과 키워드 학습법을 합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색공부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마 강의를 진행하면서 약 4개 정도의 색깔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형광펜 혹은 볼펜을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출제 경향 및 주의사항입니다. 우리 시험 법시험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형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법 규정을 그대로 문제로 갖다 내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다음 중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로 틀린 것은 과 같이 단일의 법조항을 그냥 묻는 단순 암기형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 적용형입니다. 이 사례 적용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법을 응용해서 너가 이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사례 적용형 같은 문제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 기업이 물품을 수입해서 1월 1일 날 수입 신고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 관세에 납부 기한은 언제일까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고득점 포인트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원산지관리사 시험도 조금 더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하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요새는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해야 한다는 주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 규정이고요. 할 수 있다는 주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선택적 규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잘 찝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체가 누군지입니다. 우리 과목에서 공부를 하면서 세관장은 무엇을 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무엇을 해야 한다, 세관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한다와 같이 주체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다른 주체를 말하게 된다면 그 법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러한 주체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색깔이 필요합니다. 다음, 숫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법 과목이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10일까지 무엇을 신고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암기해서 15일 이내에 무엇을 해야 한다로 암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일이 아닌 뭐 한 13일쯤에 신고를 했는데 이거 위법해서 너 벌금 맞아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겠고요. 또 공부를 하시면 느끼겠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숫자 유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진행 방식 및 목표입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구조를 먼저 공부할 겁니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들어갈 거고요. 그 세부 내용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해시켜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개 제시해 줄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기출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이러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나감으로써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실력을 갈고 닦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합격입니다. 그것도 고득점 합격이 제 목표입니다. 제 커리큘럼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고득점 합격 어렵지 않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원산지 관리사가 되셨을 때 뭐 실무에서 실제로 원산지 관리사로서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원산지와 관련된 분야에서만큼은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원산지 관리사 1과목 FTA 협정 및 법령 그리고 4과목 수출입 통관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